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애국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난 3.1절 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태극기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의 물결로 저 촛불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얼마나 허무맹랑한 뻥튀기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촛불에 지금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태극기 집회에 청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태극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태극기가 승리했다! 이걸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촛불에서 태극기 집회로 올 순 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에서 촛불로 넘어갈 순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거짓과 조작의 편에 설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 인민재판을 하는 박영수 특검이 얻어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저들이 얻어낸 결과는, 저들이 지난 4개월간 얻어낸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하나 횡령한 게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자신의 사욕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헌에 따라, 헌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판단이나 잘못된 여론에 속아 이를 그르쳐선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고영태 녹취록이 다 밝혀졌고 태블릿 PC는 이제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고민해야 합니까? 아직도 인용이냐 기각이냐 고민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각이 아닙니다. 각하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저 불의의 거짓에 맞서 싸웁시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경고합니다. 아직도 촛불이 민심인 줄 아십니까? 태극기가 민심이고 이곳에 모인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민심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만약 인용을 할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앞장서서 아스팔트 위에 피를 흘리면 그때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까? 청년들이 나서서 쓰러지면 그때 제대로 생각하시렵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청년들은 촛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태극기 집회에 매번 참여해온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은 작년 12월 3일 서울역 집회였습니다. 등이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나 읽어온 어르신들께서 80이 넘은 연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태극기를 흔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교조의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정교조가 어떤 집단입니까? 그 수뇌부가 종북 좌익 정권의 구역자력 아닙니까? 이 집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빨갛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태극기 집회에 있어야 될 청년들이 저 좌익 집회에 몰려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사이비 언론들과 국회가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JTBC는 대통령 얼굴에 주사바늘까지 합성해서 대통령을 미용시술에 미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는 창녀 그림에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그림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누구 짓입니까? 표창원 의원 짓입니다. 여러분, 표창원이 누구입니까? 강간범 잡고 거짓말하는 사람 잡으라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을 악마라고 부르고 다니는 손혜원, 추미애 의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머리 손질에 2천만 원을 쓰네 성형시술을 하네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입니다. 대체 지난 몇 달간 JTBC, KBS, 유사 언론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한 짓이 대한민국을 유린한 것 아닙니까? 이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강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분노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겐 건강한 분노가 있고 올바른 애국심이 있고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서 JTBC, KBS, TV조선을 비롯한 유사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시국을 무대 삼아 온갖 폐악질을 자행하는 종북 좌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시국이 터지고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자, 배신자들을 징벌해야 합니다. 언론개혁! 국회 해산! 감사합니다. 윤상현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만간 이제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핵은 각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돈 한 푼 받아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전부 공익재단입니다. 기업들이 후원한 돈 774억 원 거의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재단들의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돈을 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해체되면 그 돈이 전부 다 개별 기업들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역으로 했던 탄핵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태평화재단,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재단,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죄가 되고 왜 박근혜 대통령만 피자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재단 돈을 뒤에서 몰래 2년 동안 음모를 꾸미면서 돈을 가려철했던 고영태 일당은 아직도 버젓이 우리 한복판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당이 그 뒤를 봐주고 있는 특검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는 지난 2월 28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핵 심판과 막판의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 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특검을 정치 특검, 야당 특검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그 여성 대통령이 저녁에 무엇을 하고 옷을 무엇을 입고 밤에 누굴 만나고 미용 마사지를 어떻게 하고 또 머리 손질을 얼마 동안 하는지 야당과 언론과 특검이 세세하게 낱낱이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성 대통령에 대한 사찰이고 인권유린이 아니고 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윤상현이 애당초 이번 탄핵 사건은 야당과 좌파가 과세한 정권 찬탈 책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박원순 시장 여러분 잘 아시죠? 며칠 전에 이 시청 앞에 탄핵 각하를 위한 우리 애국 텐트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지난 950일 이상을 농성하고 있는 저 70여 개 이상의 텐트에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이러면서도 어떻게 왜 서울시장으로 우리가 호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촛불시장의 진면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촛불시장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여러분? 야당은 이에 덧떠서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연기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자기네들이 집권을 한 것이냐 오만 방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데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말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꿀먹은 버거리 이 야당 세력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에 맞서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리고
위헌정당인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했습니다. 맞죠? 한미연합사 해치를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결기 있게 단호한 대북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누구보다도 튼튼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보를 튼튼히 한 대통령,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모두 태극기 깃발 아래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헌법재판소에까지 우리의 목청껏 탄핵 각하를 외칩시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은 웬일로 기자들이 가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더 나빠! 언론에 칼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범죄야. 진실을 보도하세요. 진실을 보도하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았고 태극기 아래 모여서 함께 눈물 흘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취해야 할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과업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전히 쓰레기 언론이 우글거리고 반역과 배신의 정치꾼들, 좀비 종북 세력이 발악을 하면서 길을 쓰고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은 우리에게 적이 되지 못합니다. 태극기를 높이 든 국민들이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믿음이 굳건한 전사들을 이길 적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세상 박근혜 대통령이 고마웠습니다. 지옥 같은 마녀 사냥과 누명 속에서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입에 담기도 싫은 모함과
조롱과 폄훼에도 그 끔찍한 저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통령다운 우아함과 품격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처음 믿었던 대로 부정한 돈 한 푼 받지 않은 청렴하고 깨끗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뇌물을 먹었고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했던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 국민은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했겠으며 대한민국의 위신과 격이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깨끗했습니다. 종북에 오염된 검찰과 문제적 인간들만 모아놓은 특검이 미친 듯이 파헤쳤어도 뭐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금융 거래를 다 뒤져도 이런 한 푼 더러운 돈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받아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행태야말로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이런 저질 추악한 대한민국 정치판에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청렴한 분이 있다는 것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그 일가 떨거지들 모두 나와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사죄하라! 노골적으로 자식 집 한 채 사줘야 된다면서 100만 달러를 현찰로 요구하고 청와대에서 이 돈을 받아서 전용기로 밀반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자기가 비난하던 전직 대통령한테 선거 자금을 20억이나 받아먹은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들 하나같이 자식들, 친척, 형제들은 물론 측근 수하들까지 수십억, 수백억 부정한 돈을 처먹고 감옥에 가는 꼴을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세계의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전직 대통령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예우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묻혀진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 이적 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밝히자! 대한민국 법상 여적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쓰레기 언론이 쏟아내는 온갖 비천한 모습이 아니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헌신했던 분이라는 걸 세상 확인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권마다 빠짐없이 가장 많은 정치적 사찰과 뒷조사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에서도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태민 목사 건으로도 수없이 뒷조사를 했지만 어떤 소문도 사실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최태민 목사에 관해 떠도는 그 모든 루머가 사실이었다면 그 일가족들이 수십 년간 그토록 헌신적으로 대통령을 도왔겠습니까? 깨끗하고 우아한 한 여성을,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그토록 천하고 망극한 괴담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폭력 저질 집단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망국적 집단 아닙니까? 이들을 몰아내지 않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말하는 언론, 종북 세력에 부역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썩은 언론들은 엄청난 태극기 집회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매도하고 거짓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인 이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기는커녕 촛불에 대한 맞불 집회로 폄하하고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불쌍한 족속들입니다. 이런 망국적 언론을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이런 망국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끝으로 저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깨끗하고 헌신적인 대통령임을 증명함으로써 국민들이 진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 유례 없이 청렴하고 헌신적인 대통령에 대한 조작 탄핵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살리기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런 불의를 받아들이실 겁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부터도 맨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무지와 방관으로 계속 밀렸었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며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의 전쟁,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에서 중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내가 중도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거나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진실을 아는 각성된 국민들에게 이런 무지하고 비겁한 이들을 설득해서 나라 살리기에 동참시켜야 할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거짓말을 싸지르는 망국적 조중동 그리고 포탈 먼저 망하게 해야 됩니다. 4대 종편 나라를 위해서 독국물을 쏟아내는 이 종편 폐지해야 됩니다. 공영방송의 사명을 저버린 KBS를 규탄하고 시청료를 거부해야 됩니다. 종북 좌파를 키우는 저 망국적 JTBC의 광고 주는 기업들을 불매 운동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잘못됐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합 운운하는 자들에게 외칩니다. 대통합은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체성이 같은 국민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과 어떤 통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독극물이며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진실의 태극기로 그들을 도려내고 모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구호하겠습니다. 탄핵은 완전 무효다. 완전 무효다.